김미나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거래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어떠한 지수 흐름을 나타냈을지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영국의 FTSE 지수, 프랑스의 까크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전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0.3% 올랐고요. 영국 지수도 0.14%,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에 유럽 증시가 일제히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한 번 작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내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던 이 미국 연준에서도 지난달 13일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내년에 3차례에 걸쳐서 25bp씩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따라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율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3.9%로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20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2.4%에 그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 쪽에서도 유럽에 대해서 내년에 각각 6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잘 살펴보시면서 올해에는 또 어떠한 스텝을 밟게 될지 유럽 증시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국제 유가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까요? WTI는 0.16% 하락하면서 소폭 밀려 내려갔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0.14%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0.07%로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WTI 같은 경우 0.1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그쳤지만 여전히 70달러 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한 해를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이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올해에도 추가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나서고는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지가 않은 데다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체로 하락했지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하반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을 했다는 점 고려해 보셔야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홍해 일대 이런 물류 불안까지 고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낙폭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전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국제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기관들의 올해 유가 전망의 편차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0.56% 밀려 내려간 2,07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 은 가격이라든지 백금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에는 금 가격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좀 전망을 봤을 때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세계 금값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달러 약세에 따른 해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에는 이 금 가격이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금 가격은 온스당 2,200달러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의 금 가격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 2023년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지난 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05%, S&P 500은 0.28, 나스닥이 0.56, 러셀 2000이 1.5% 각각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9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2023년 한 해 동안 나스닥이 43% 급등하면서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S&P 500은 24%, 다우지수는 13.7%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증시가 이미 이들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선반영한 상태라는 점과 시장과 이들이 바라보는 금리 인하의 폭과 시기에 괴리가 심해진다면 증시에는 오히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등 세계 71개국에서 펼쳐지는 선거 결과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기초 소재, 소매, 운송, 부동산, 건설, 방산, IT 등이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반등한 3.866%, 달러 인덱스는 0.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의 지난 12월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433% 급증해 시장 예상치였던 420%를 상회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81.3%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카오의 도박감찰협조국 GICB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게임 산업 매출은 186억 파타카로 집계됐으며 2023년 전체 매출은 1,831억 파타카로 2019년에 62.6%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블룸버그 측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경제 둔화에 고전하는 와중에서도 마카오의 게임 산업은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며 VIP들이 1인당 씀씀이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시티그룹도 지난달 중순 마카오 카지노의 평균 최소 베팅 금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2% 높았다고 집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VIP들과 자금 유출 단속으로 마카오 카지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해온 이들 분야가 타격을 입어 마카오의 개인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마카오 개입 산업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소비 심리 악화 속에 사치품 핸드백을 사는 대신 다른 오락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이득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해임했다가 나흘 만에 복귀시키는 등 혼란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의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714% 폭증했다는 소식입니다. IT 산업 전문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은 오픈 AI가 생성형 AI인 챗 GPT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매출이 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오픈 AI는 지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누적 매출이 13억 달러였지만 불과 마지막 두 달 반 만에 3억 달러를 추가해 한 해 전체 매출이 2022년에 2,800만 달러에 비해서 무려 5,714%가 급증한 것인데요. 오픈 AI사는 지난해 2월 첫 챗 GPT를 공개했으며 구독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해왔고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앞으로 월 매출로 최대 1억 3천만 달러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터만은 지난 11월 해임됐지만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사를 위협하는 등 파문이 커지면서 나흘 만에 회사로 돌아온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글로벌의 12월 미국 제조업 PMI 지수 최종치와 상무부의 11월 건설 지출이 발표되며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마지막 거래일에 1.6% 올라줬습니다. 2655포인트 선에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0.79% 오른 866포인트 선 터치했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 코스피 보시면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1% 넘게 견인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시장 외국인은 7,017억 원 그리고 기관은 6,60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1조 3,571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18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이 75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561억 원 차익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터로 하락했던 섹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건설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지난 목요일 좋지 않았습니다.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태영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우선 태영건설이 3.74% 하락했고요. SBS 관련 종목이죠. 4.57% 하락. 태영건설 우선주도 8.2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이 하락한 모습은 태영건설 쪽에서 이제 워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태영건설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했고요. SBS 등 이런 지주사들의 주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그 기존까지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끝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우려가 관련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요 건설주들의 주가도 약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좀 우려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나마 목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0.14% 하락했지만 앞서서 판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나머지 건설주들은 타격이 덜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워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퍼졌지만 또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증권가에서는 이 PF와 관련해서 워크아웃의 영향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고 이 부동산 PF 분야에 대해서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봤을 때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확산이 된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PF 시장에 대해서 큰 타격이 미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각에서의 의견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건설주들의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부품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기대감에 대한 이 모멘텀이 역시나 다시 한번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성차 부품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 4.83% 상승해줬고요. 이 옵트론텍이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 기업들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3.09% 상승해줬고요. 현대차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 현대차의 주가 같은 경우 최근 51주 최고가를 또 형성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역시나 지난주에 연고점을 새롭게 찍고 이 10만 원 선을 향해서 나아갔고 10만 원을 터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던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올해 3분기 만에 돌파를 했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9조 원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합산으로 봤을 때는 3분기 만에 20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이어질 4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으로 봤을 때 4분기에 27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27조 원을 낸다면 이는 작년보다 10조 원가량을 더 벌어들이는 수준으로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에 적자를 내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는 이제 2년 연속으로 연간 실적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됨에 따라 부품주들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있었지만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밀려있던 수요를 일시에 해소하는 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온 만큼 기아와 현대차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CS 에너지에서 베트남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우선 2023년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성장을 했던 그러한 한 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에너지 설치량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세계의 노력이 좀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주가 자체는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만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갖고서 5%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풍력타워 제조기업인 CS 윈드의 100% 자회사인 CS 에너지가 베트남 태양광 발전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풍력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SK 오션플랜트가 4.77%, CS 베어링이 4.66% 상승하며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 목요일 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